아,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늘지? 키워드 잡고 사진 찍고 포스팅 발행까지 진짜 개고생했는데 왜 블로그 1 방문자 수가 1000명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블로그만 50개가 넘고 이제까지 가르쳐드린 분들만 100분이 넘어요. 그런데 어떤 블로그는 아무리 포스팅을 열심히 해도 조회수가 늘지 않고, 또 어떤 블로그는 단 한 달 만에 1 방문자 수가 10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블로그를 망치는 지름길이구나 라고 깨달은 게 정말 많아요. 특히나 블로그 포스팅이 10개가 되기 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안타깝게도 제자리 걸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혹여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썼던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중복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글 한두 개 이렇게 쓸 때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포스팅 수가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가까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미 사용했던 이미지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저품질로 빠뜨리는 가장 핵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찍은 사진을 다시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네이버에서 내가 찍은 사실을 반복해서 올리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중복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사진이라도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쓰게 되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저장 공간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이미지가 올라간다? 이거 자체가 네이버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의 효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중복 이미지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중복 이미지를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만약에 A 블로그에서 사용한 이미지가 B 블로그에서 똑같이 사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도용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러한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중복 이미지를 좀 까다롭게 잡는 편이에요. 물론 중복 이미지 한두 개를 썼다고 해서 바로 저품질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개념을 갖지 않고 블로그 포스팅을 100개, 200개까지 쓰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게 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스팅을 하실 때는 꼭 새로운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실행사 혹은 대행사에서 주는 그런 원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일상을 기록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익화일 거예요. 거기서도 체험단이나 기자단 같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원고를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체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기자단 같은 건 업체나 혹은 대행사 실행사에서 그 원고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포스팅 해주는 그런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초보 블로거 분들의 경우 잘 모르니까 이 원고를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 이런 원고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블로그에서 사용된 걸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유사문서라는 뜻이에요. 네이버에서는 똑같은 원고가 다른 블로그에 올라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까 유사 이미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똑같은 글들만 그대로 나온다면은 누가 네이버를 다시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자신들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유사문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잡는 편인데요. 이렇게 누가 준 글을 내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쌓이면 결국에 내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고 내가 글을 아무리 열심히 써도 내 글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자단 체험을 하실 때는 새 원고, 새 사진 유무를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돈 준다고, 돈 많이 준다고 아무 원고나 받아서 쓰시다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내 블로그를 결국에는 잃어버리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내가 어느 정도 원고를 쓰고 좀 자유도가 있는 그런 수익화 상품을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블로그 포스팅 10개도 하지 않으셨다면은 한글로 여러 개의 키워드를 잡으시려는, 여러 개의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시키시려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으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한 포스팅에 여러 개 키워드 잡아가지고 여러 키워드에 노출시키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남 맛집, 강남 데이트, 강남 오마카세 등 이런 키워드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블로그를 망치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하나의 글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잡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네이버에서 지정하는 대표적인 어뷰징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출처를 보시면 네이버에서 말하는 어뷰징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색 사이트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즉 여러분이 한 가의 글로 여러 개의 키워드를 잡으려는 시도 역시 네이버에서 지정한 어뷰징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한 글에 여러 개의 키워드를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여러 가지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시켜가지고 조회수 수익이나 기타 수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본문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제목에만 내가 잡고 싶고 노출하고 싶어 하는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상위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만 잔뜩 제목에 때려 박는 거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아직 어떤 글이 네이버에서 인정해주는 좋은 글인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한글로 여러 개의 키워드를 잡으려는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상위 노출 확률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물론 블로그 고수분들은 글 한 개 가지고 막 10개, 20개 이런 키워드에서도 상위 노출 시키시고 그래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보고 또 그런 방법도 가르쳐 드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 포스팅 개수가 10개도 안 되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개의 글로 한 개의 키워드를 제대로 잡는 그런 연습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내 블로그가 안전하고 단단하게 성장하는 지름길이니까요. 자, 네 번째, 한 개의 주제가 아닌 여러 개의 주제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초보 블로거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 결국에는 하시게 되는 실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맛집 키워드, 어떤 날은 여행 키워드, 어떤 날은 IT 키워드를 주제로 글을 쓰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느 정도 블로그가 궤도에 올라오고 수익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글을 쓰시게 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광고주가 꼭 나한테 한 개의 그런 체험 상품이나 어떤 카테고리만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를 주기 위해서 수익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제를 다양하게 쓰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글을 여러 개 쓰는 게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 같은 지름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블로그에 절대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미 질리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네이버에 뭐가 있죠? 바로 C랭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C랭크는 쉽게 말해서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C랭크를 올리기 위한 핵심이 바로 한 가지 주제를 꾸준히 쓰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C랭크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에요. 제가 뭐 블로그 툴을 쓰는데 거기에는 C랭크 지수가 나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제 C랭크는 네이버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어떤 툴도 정확한 C랭크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글을 쓰시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잡고 싶어하는 그런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네이버는 여러분의 블로그를 보고 이 블로그는 어떤 글을 쓰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글마다 주제가 다르면 당연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겠죠. 여긴 맛집 하는 데인가? IT 하는 데인가? 여행 다루는 데인가? 이렇게 여러분의 블로그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면 네이버에서는 어떤 글을 상위 노출을 시켜줘야 할지 굉장히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가 블로그 포스팅이 10개도 안 됐다면 한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꾸준히 그 분야로 글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육아라는 카테고리를 정했다면 뭐 육아용품, 육아정보, 육아 일상 등 관련된 콘텐츠로만 집중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매일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주제니까 콘텐츠가 마르게 될 확률도 없고 또 네이버가 내 블로그 자체를 여기는 육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블로그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비슷한 주제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켜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길게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관심 있고 잘 쓰고 싶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돈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교집합인 부분을 골라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은 분명히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더 고수익의 블로그 수입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 10개가 되기 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복 이미지 사용. 두 번째, 실행사 혹은 대행사에서 주는 원고를 그대로 사용한다. 세 번째, 한글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상위 노출시키려고 한다. 네 번째, 한 가지 주제가 아닌 여러 가지 주제로 글을 쓴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중에 혹시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네 라고 느껴지셨던 부분이 계신가요? 사실 저도 누구보다 블로그 수익화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진짜 미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하기 전에 음악을 했었어요. 제 앨범도 내고 유명 아이돌 곡 오디션도 참여하고 또 이름만 들면 알만한 정말 유명한 가수의 프로듀서 분 레슨도 받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음악을 하면서 프로분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아무리 내가 좋은 음악을 만들어도 대중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거나 대중과 꾸준히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빨리 수익화하고 싶다고 남이 쓴 글을 베껴오고 또 한 글로 여러 가지 주제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 돈 될 만한 것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 막 효율성만 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블로그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네이버가 정해놓은 기준 이것들을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블로그를 하시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분명히 지치고 힘드신 순간이 오실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한 달, 두 달, 세 달 불태기가 올 때도 있고 블로그 포스팅을 아예 놓아버리시는 순간도 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오니까요. 중요한 거는 계속 배우려고 하고 결국에 어떠한 목표를 정해서 내가 이걸 이룰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 다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블로그를 잘 아실 만한 분들에게 정말 많은 비용을 지불해가며 배우니까 결국에는 수익이 급격하게 커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블로그 포스팅을 10개 미만으로 한 이 순간은 여러분들의 블로그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기에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정말로 고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꼭 좋은 블로그 습관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블로그에 대해서 아리송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제 채널이 곧 진짜 1000명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